여러분들, 일본에 행복했던 순간은 길이 길지 않았어요.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로 각종 악재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물론 이렇게 오랜 세월 어려워도 워낙에 체급이 컸기 때문에 세계 GDP 순위가 3위입니다. 근데요, 이게 나라 입장에서는 부자이고 강대국일지 몰라요. 하지만요, 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평균 월급이 거의 안 오르고 생활 수준은 예전에 비해 엄청 낮아졌어요. 최저임금이 3분의 1도 안 되던 옆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추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일반 국민의 심정으로 헤아려보면 완전히 열폭 터지는 거예요. 일본은 대체 왜 이렇게 30년을 잃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0년이냐고요? 80년대 일본의 버블이 만들어지고 90년이 되자마자 주가부터 시작해서 폭락하기 시작해서 조만간 부동산까지 바닥을 보입니다. 바로 이때 1992년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2002년까지가 10년, 2012년까지가 20년, 2022년까지가 30년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1편에서는 일본의 버블 형성 과정을 다뤘고요. 그리고 2편에서 버블 붕괴와 직접적인 원인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편에서는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일본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놀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어떤 점이 닮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보자고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버블이 붕괴되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시에는 빈집과 폐건물이 늘어났고 공원에는 홈리스가 많아지고 기업도 대량 해고를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해치됩니다. 활기를 잃은 젊은이들은 오타쿠, 히키코모리가 되고 원주민들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들도 급증합니다. 일본인들은 잠깐의 불황 슬럼프가 왔으려니 생각하고 악재를 이겨내고 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는데요. 버블 붕괴의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 1995년 새해가 되자마자 1월 17일 새벽에 일본 고베시 근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베 대지진, 일본 현지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로서는 최대치인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와, 이건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딱 10초 동안의 지진에 사망자만 6,300여 명이고 부상자가 43,000명, 피해액이 무려 2천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3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순식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42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허브항을 맡고 있었던 고베항은 피해를 심각하게 입어서 이 허브항 타이틀을 부산에게 빼앗기는데요. 이로써 부산은 한때 세계 물동량 3위의 항구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에 밀려서 위권 바뀝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해외 자산들을 팔아서 그 돈을 들여옵니다.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들여오니 달러 유입으로 엔화 가치가 또 상승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때문에 수출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지진에다가 엔고에다가 이중고로 너무 힘듭니다. 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멘탈에도 영향이 가죠. 버블 붕괴로 활력을 잃은 일본인들에게 심적으로 절망감을 알려줍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급의 이상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건데요. 지진의 복구도체 마치기 전에 사건이 하나 또 터지게 되는데 1997년 바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사태입니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우리나라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태국에서 시작했거든요. 태국을 박살내고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동남아를 돌면서 경제를 박살을 낸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국가 부도의 날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경제 위기의 직격탄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우리나라가 받았지만 일본도 피해가 작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전부터 넘치는 돈으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고 버블 붕괴 이후로는 자국에 돈을 넣어봤자 성장이 없으니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동남아에 투자하고 못 빌려주는 돈이 이렇게 순삭되본 바람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네요. 버블 붕괴와 고베 대지진으로 원투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에 있던 일본한테도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후 버티지 못한 금융기업들이 한두 개씩 망하기 시작했는데요. 1988년, 1999년 2년 동안 금융사들이 89개가 도산을 하고요. 1998년 망한 기업만 19,000개라고 하네요. 다시 살아나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 악재가 옵니다. 2001년 IT닷컴 버블 붕괴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기업에 과잉 투자된 버블이 무너져서 전 세계에 피해를 입혔는데요. 역시 해외 투자가 많았던 일본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10년이 훅 지나가는데요. 2003년,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입니다. 조금 나이가 있은 형님들이나 워낙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이 사람의 아들이 인터넷에서 더 유명합니다.
인터넷 짤로 유명한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인데요. 일명 세꿀펀저라 불립니다. 과거 일본의 환경 대신 우리나라의 환경부 장관일 때 유엔 회의에 가서 기후변화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소리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 자세한 뜻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섹시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해서 지금의 펀쿨 색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또 어떤 공약에서는 대체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고 물으니 꼭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니까요. 이런 발언 외에 경기만 좋아진다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앞뒤가 똑같죠. 알맹이 없는 이른바 순환논법 어투의 소유자이자 다양하고 4차원적인 태도의 정치인인데요. 이렇게 해도 총리 후보 유망주라고 하네요. 영향력 있던 총리의 아들이니까요. 와 이거 일본 세습 정치 정말 아찔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아버지이자 전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에는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했고요.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과 고이즈미가 총리일 때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고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의회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툭하면 태클을 걸어왔던 시절이죠. 이 고이즈미는 신자유주의성 개혁을 시도합니다. 일본 우체국인 우정국을 민영화하였고 양적 완화로 시중의 두동성을 중앙은행에 직접 공급을 합니다. 지금도 경제위기 때마다 막 돈을 쏟아붓는 양적 완화가 이때 거의 최초로 시도됐다고 하네요. 때마침 바다 건너 미국에서 닷컴 버블을 이겨낸 미국의 호황과 전 세계의 호황이 같이 옵니다. 이때를 골디락스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골디락스라는 이 용어가 딱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마케팅, 의학, 정치 등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 이야기라는 동화에서 유래됐는데요. 여러분 그 곰 세 마리라는 동요 아시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 동요도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가 숲속의 곰 세 마리 집에 들어갑니다. 소녀는 배가 무지 고팠는데 마침 탁자 위에 스프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아빠 곰 스프는 너무 뜨겁고 엄마 곰 스프는 너무 차갑고 애기 곰 스프는 너무 적당합니다. 이 골디락스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스프를 실컷 먹고 졸려서 침실에 갔더니 침대가 3개가 있는데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침대에서 쿨쿨 잤다가 집에 온 곰 3마리와 조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듯이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2003년부터 2006년에 세계 대호황이 바로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일본도 이때 흐름을 같이 타서 드디어 1992년부터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나 생각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전세계 악재죠.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에서 리만 브라더스 가 파산하고 경제 위기가 세계를 덮치는데요. 그에 따라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오고요. 그레이트 리세션, 말 그대로 대침체가 옵니다. 이러니 굳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웬만한 경제 위기의 집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2010년 즈음에 이어진 유로존 위기부터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힘, 그 강력한 패권이 금융위기로 어느 정도 삐걱거리니까 숨겨왔던 중국도 슬슬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지금의 신냉전 세계 구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 이것도 꼭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이 사건으로 무진장 힘들어합니다. 2011년 아직도 세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은 그냥 피눈물을 그냥 흘리고 있었죠. 근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래도 처음 지진이 났을 때 바닷속에서 발생한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쓰나미를 몰아옵니다. 사망자만 16,000명, 사망자의 90% 이상이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한 익사자라고 하는데요. 이 쓰나미의 무서움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피난민은 47만 명, 피해액은 당시 돈으로 3,600억 달러,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4,3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무려 550조예요. 피해 규모가 고베 대지진 뺨 싸대기를 마구 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체르노빌 이후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피해 규모입니다. 이 쓰나미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엎친 데 덮친
충격으로 하필이면 이 쓰나미가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담을 넘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하는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어요. 당연히 넘어 들어간 물은 지하로 흐르니까 전기시설이 침소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제어가 안 됩니다. 냉각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항상 식혀줘야 되는데 이 냉각수 펌프가 작동이 안 돼요. 뭐 제어도 안 되고 점점점 뜨거워지다가 결국 폭발을 일으킵니다. 원자력 발전소 3개가 간격을 두고 폭발을 해요. 이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르노빌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최악의 원전 사고고요. 이거는 지진에 해일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붕괴하니 겨우겨우 부여잡고 있던 일본인들의 멘탈까지 붕괴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고베 대지진 당시에 질서 정연하게 줄을 잘 서고 물건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전 세계의 일본인의 국민성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국민성이 사라집니다. 마트에는 불안으로 인한 각종 사재기에 생필품이 동납니다. 잃어버린 20년에 넘는 기간 동안 국민성도 변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멘탈 붕괴되는 소식이 중국에서 들려오는데요. 2011년에 세계 경제 2위라는 타이틀을 중국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던 일본인들에게 이번에는 진짜 이 잃어버린 20년을 아주 끝장내버리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베 신조 총리였습니다. 뭐 이건 고이즈미는 선녀였다 싶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시절인데요. 뭐 당장 기억나는 것만 카운트해봐도 일본 자위대의 정식 군대와 즉 일본을 재무장을 추진하고 불화수소를 안 판다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비행기로 도발하고 와 이 시절에 혐한이 증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은 간신의 나라입니다 데스 라든지 일본이 투자를 끊으면 당장의 삼성은 망할 것입니다 데스 라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잘 구르시는 분이죠. 여튼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가져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계의 화살을 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화살 한 개로 된 정책은 잘 부러지지만 세 개를 묶으면 한꺼번에 부러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재정정책, 구조개혁 세 개의 화살을 쏘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겠다는 걸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출을 늘리겠다. 구조개혁은 사회적으로 구조조정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2020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요. 이전 올림픽인 2016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마리오로 변신한 아베 총리를 보여주고요. 아베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올림픽 하나만큼은 개최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1988년 버블 경제에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엄청난 퀄리티로 애니메이션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아키라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 도쿄올림픽을 예언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아키라의 한 장면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147일 국민의힘으로 성공시키자라는 간판 옆에 중지라고 써있는 낙서가 보입니다. 이 중지라는 말은 취소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키라 만화 컷 중에 시위대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WHO 전염병 대책 빅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공위성인데요.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이 만화는 버블 경제 때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떤 재앙으로 일본이 힘들어지고 다시 도쿄를 잘 재건해서 재앙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정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결국 올림픽 경기장이 폭파가 되어서 올림픽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일본은 비상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확진자 수를 줄여서 올림픽을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크루즈 선박에 감염자들이 있으니 아예 들여보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수의 코로나 발생자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올림픽은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화처럼 올림픽은 중지되고 1년 연기되어서 다시 열립니다. 각종 반대 속에 무관중으로 말이죠. 실제로 아키라는 무서운 예언이네요. 80년대 버블기에 넘쳐나는 돈으로 10억엔이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이고 만들어진 이 작품이 이 버블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아니 30년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꿈을 좌절시키는데요. 이게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위에서 말한 아베가 쏘아올린 세계의 화살은 어떻게 됐냐고 그래? 네,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압도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편으로 일본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용으로 만들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손은 굼뜨고 유튜브 초보라서 제작기간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제작기간이 너무너무 길게 늘어져서 불가피하게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 흐름 순으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잃어버린 30년과 그 후 일본의 기업과 현재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일본 버블
버블 경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으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